자, 2021년 8월 9일 복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매매 순조롭게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랐는데 조금 성급하게 매수를 하는 바람에 조금 손실 보다가 다른 종목으로 복권을 했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장에 종목 추천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고 있었고요. 지금 보면 코데즈 컴바인이 아침장에 한 32만 주 정도의 10% 정도 갭 떠서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 종목 한번 추세를 지켜보다가 매집을 하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면 이 비율 차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볼륨 차트, 거래량이 동반된 볼륨 차트인데 이게 자꾸 신호가 발생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요 신호들이 발생을 하면 강약세랑 같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잘 안 돼요. 이 비율 볼륨 차트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자꾸 움직입니다. 옆으로 움직이고 자꾸 이상하게 현상이 하는 바람에 이 종목을 이 차트를 한번 다시 일반 차트 봉 차트로 변경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유동 매매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9시 5분까지 매매를 좀 참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차트들을 보면 자꾸 손이 근질근질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린이들을, 저 같은 초보들을 위해서 그 차트를 안 보이게 확 지워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자, 장 시작을 했습니다. 9시 됐습니다. 자, 코데이즈 컴바인으로 오늘 돈을 엄청 날려버렸습니다. 자, 보시면 9시 경과했는데 11.7%로 4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요 종목이 특별히 주봉도 이상 없고 일봉도 21선 뚫고 올라와서 상당히 괜찮은데, 오늘 시작가도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딱 있는 아주 우량한 차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샀는데 별로 저한테는 잘 안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시 37분 경과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요. 체결도 이렇게 늦고 왜 이렇게 늦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 보고 있는데, 제가 9시 5분 전까지는 매매를 하지 말자고 해서 이렇게 시커먼 라인으로 이 차트를 이렇게 차트를 가려버립니다. 9시 한 4분까지 차트를 보지 말게 이렇게 가려버리는 작업을 해놨는데, 볼륨 차트다 보니까 이게 자꾸 움직이는 바람에 차트가 동작을 하질 않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복귀 방송을 이어붙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새카맣게 만들어 가지고 차트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차트가 가려지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인데, 뭐 비법도 아닌 비법이니까 뭐 그냥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식 같은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만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시 한 4분 정도까지 손가락이 간당간당해서 이걸 락 걸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락을 걸어 놓으려고 이렇게 차트를 아예 안 보이게 다 새카만 거 안에다가 넣어 버리려고요, 지금. 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은 대덕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괜찮은 종목들, 요 검색기가 거래대금 검색기인데요. 여기에 검색이 됐던 종목들이 아주 우량하게 상승하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검색기를 한번 더 테스트를 해봐서 괜찮게 검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데즈 컴바인 아직도 예상 체결량만 나오고 체결이 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 네,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는데
제가 여기를 새까맣게 이렇게 새까맣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시가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원래는 매집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경각심이 또 이렇게 없애버려야 하는데 이게 자꾸 보이니까 차트가 이게 볼륨 차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봉 차트로 해가지고 요거를 싹 가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작정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요거 벌써 새카맣게 해서 안 보여야 이걸 안 사는데 시가 이후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3분봉도 음봉, 봉도 음봉, 다 전체적으로 음봉 떨어지는 요런 차트들은 매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손실을 봤지만 요렇게 새카맣게 나와서 요 상황에서는 사지 말아라. 옛날 같으면 아마도 샀을지도 몰라요. 지금 9시 4분 경과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양봉 보이시죠? 양봉 보이니까 V자 반등을 생각을 해서 여기서 3230원, 3225원 요쯤에서 지금 매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샀습니다. 3230원에 풀베팅을 했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면 제가 사고 바로 이거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수익 계좌에서 한번 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엔텔스부터 시작을 해서 추천했던 종목들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코데즈 컴바인 지금은 플러스 상태인데 이걸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V자 반등을 해서 크게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천했던 종목들 차트를 봐가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V자 반등한 종목들 위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코데즈 컴바인이 여기서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지금 다른 종목을 사고 있는 와중에 잠깐 V자 반등을 했는데 이때 차라리 팔았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을 사고판이라고 그걸 못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수익권 구간인데도 모르고 딴짓을 하니라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중인지도 모르고 다른 것만 냅다 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차라리 지금 차트에서 빨리 손을 털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폭포수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폭포수. 요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아침장에 사고 나서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를 돌파를 하는 구름대를 찔퍽거리는 뭐 그런 신호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코데즈 컴바인은 플러스였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또 이제 마이너스로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딱 보면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딱 그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낙폭이 폭락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갭이 너무 뜬 걸 샀어요. 옛날 초심을 잃는 겁니다. 옛날 초심. 이렇게 갭이 뜬 거는 사면 안 된다고 냅다 맨날 조심 했었는데 이렇게 갭이 뜨는 종목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가도 돌파를 못하는 이런 종목은 사지 말아라. 매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4분까지 이렇게 새카맣게 표시하는 작업을 해놨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해가지고 매수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도 뇌동을 막 했으니까 요 차트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따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저같이 뇌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용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9시 7분 경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와, 대거 물량, 형님들의 매도 물량이 방금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폭포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폭포수.
그게 첫봉의 시가를 내려가는 거, V자 반등을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하고 들어간 실수입니다. 제가 V자 반등했을 때 첫봉의 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라라고 했는데 돌파도 못했는데 매수를 한 경우죠. 저처럼 철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저처럼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런 종목들 샀는데 요렇게 첫봉의 시가를 돌파를 하지도 못하고 첫봉의 시가 밑에서 노는 종목들은 매수 자체를 안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철칙은 첫봉의 시가 밑으로 떨어진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V자 반등을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요. V자 반등 했을 경우에도 첫봉의 시가에 시가 돌파는 무조건 해야죠. 인자사 나오고 있네. 이게 이렇게 늦어요. 비율 차트다 보니까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인자사 뜨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손실이 엄청나게 2.4%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봉 시가의 시가도 돌파하지 못한 그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3분봉도 첫봉의 시가 이후로 계속 사음봉이나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은 충분히 V자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해야 돼요. 제가 딱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나니까 V자 반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었다 깨어났다 하고 그냥 버틴겠으면 수익을 봤을 구조예요. 근데 V자 반등 못하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과감히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딱 파니까 그때부터 V자 반등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아직까지도 시가의 첫봉의 시가 고가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V자 반등을 하려고 천천히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낙하수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죠. 저 같은 사람들, 쫄보들. 자, 여기서 그래서 3% 이상의 손실을 볼,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는 바람에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산 게 또 이렇게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폭포수. 요런 종목을 사서 폭포수. 와, 이렇게 또 두드려 봤습니다. 이게 시가에 갭이 떠 있는 종목들은 항상 시가를 돌파를 하는지, 그런 종목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요 비율 차트 요거 새까맣게 해서 안 보이는 거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제대로 동작도 하지도 않고. 자,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와중에 20만 원이 마이너스 손실이 3% 이상 손실이 나서 지금 손절을 해야죠. 지금 손절을 했습니다. 20만 9천 원이나 달렸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종목 저 종목 추가적으로 살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제가 V자 반등에 성공하는 케이스 중에서 이 종목을 왜 샀냐면, 자, 첫봉의 시가도 돌파는 하지 못했어요. 첫봉의 시가. 근데 전형적으로 저가를 만들고 상승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자, 여기가 저가, 1차 저가인데 1차 저가를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상승형 패턴의 1차 저가죠. 제대로 따지면 여기 한번 V자 반등을 미세하게 하긴 했는데 이게 1차 저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2차 저점인데 2차 저점이 낮아지는 와중에 여기서 V자 반등을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사양봉이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크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경과시켜서 매도를 한 케이스인데요.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차트가 이뻐서 그래서 산 거고, V자 반등을 하고 충분히 1차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저점이 분명히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차 저점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V자 반등을 다시 크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양봉이 자꾸 보이는 거죠. 양봉이 자꾸 보이고 거래량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매집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판단이 요 중에서 저가를 위로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을 하면 1차 저가, 여기서 말하는 1차 저가, 여기 2차 저가인데 2차 저가 제대로 따지면 여기서 사야죠. V자 반등을 하면 여기 저가가 위로 상승하는 저가 갱신형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할 단계는 저는 이제 여기서 샀지만 여기서 사면 안 되고, 제대로 따지자면 V자 반등 이렇게 내리다가 V자 반등을 해서 저가를 위로 1차, 2차 저가를 해서 우상향으로 저가가 갱신되는 이런 시점에서 여기 2차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에서 샀어야 하는데 저는 조금 일찍 산 거죠. 그러기 때문에 2차 저가에서 사야 되는데 1차 저가에서 산 거예요. 그래도 2차 저가에서 만약에 샀더라고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구간이다. 그래서 아침장에도 저가가 갱신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파급력이 좀 있죠. 지금 보면 요 종목이 13% 상승하고 있고, 저점을 한번 만들었는데 요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요 저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요 저점이 1차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다시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여기 2차 저점이었을 때 여기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좀 기다리고 슈팅하는지 한번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일단 한번 추세를, 요거 비율 차트들이, 제가 요 비율 차트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차트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요 종목이 크게 간다. 요렇게 뚱뚱한 음봉 차트들이 크게 발생을 하면 하락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요 차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차트의 단점이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동작을 해요.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오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종목, 요 화살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니 이 비율 거래량이 포함된 요거를 가지고만 조금 상승과 하락을 견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은 화살표들이 동작을 하나도 안 해서, 강약세나 화살표들이 동작을, 인자사 나오잖아요. 인자사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 차트들은 저는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봉 차트를 가지고 한번 다시 사용을 해볼게요. 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금 제가 나가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9시 16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력들의 털기가 시작이 됩니다. 1차적으로 하락형을 만들었다가 잠깐 상승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개미들이 달라붙게 해서 다시 음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개미들을 다 떨구고 여기 저점에서부터 매집에 들어가는 경우인 것 같고요. 뭐 호가창 보면은 매도가 13,000주, 매수가 18,000주, 뭐 별로 이렇게 포진이 이게 뭐 이쁘게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V자 반등, 이렇게 여기서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저점이 깨지면 상당히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비율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양봉의 거래량하고 음봉의 차트의 거래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세력 물량들이 나가지 않은 그런 뚱뚱이 차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게 좀 보기는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오동작하는 이런 것들이 오동작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기 보이시면 저점이 아직 깨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상당히 저점을 위로 갱신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제가 바빠서 좀 뒤로 당겨 볼게요. 자, 요렇게 조금 시간이 경과를 했는데 직원이 면담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열어놓고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 보시면 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홀딩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세력들의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충분히 이렇게 V자 반등해서 저점이 아직 깨지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홀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다 자르고 붙였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황이,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제 여기쯤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나서 큰 폭으로 음봉이 떨어지고 저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저점 후에 V자 반등하고 다시 V자 반등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 V자 반등 2차, 여기는 1차죠. 2차 여기 음봉에서 바로 양봉으로 전환을 할 때 여기 때면은 4,300원 정도 되는 거죠. 4,300원대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저점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좀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4,420원대면은 한 요쯤 산 것 같아요. 요쯤이면 제가 요거 뇌동매매 방지 차트 요거 만들어 놓은 이 위치거든요. 요 위치에서 산 거죠. 여기에서 바로 내려오다가 양봉으로 변하는 되는 요 시점에 샀는데 너무 높게 산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말씀드렸던 주가가 아침에 시가 이후로 빠지고 있다가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빠졌어요. V자 반등을 했어요. 다시 요렇게 V자 반등 요렇게 했는데, V자 반등 여기 이제 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갱신이, 저점이 우하향으로 갱신이 됐기 때문에 안 샀겠죠. 저점 갱신 비법을 통해서 샀으면, 자, 그랬으면 여기가 저가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보다 낮으니까 여기가 1차 저점인 거죠. 자, 제일 낮은 저점이 1차예요. 제일 낮은 저점이 우상향으로 가기 전에 제일 낮은 저점이 1차입니다. 자, 그러면 1차예요. 1차인데 다시 V자 반등을 해서 다시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가 2차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할 때의 양봉, 여기 양봉, 여기서 매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집을 했으면 이제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어요. 저점까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이 깨지질 않았다. 자, 보시면 저점이 요 밑에 여기 두 봉이, 저점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저점이 깨진 어떤 봉이 여기서 발생을 했으면 이 종목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악플러 형님들께서는 네가 주식이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다가 저점이 여기서 다행히도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네 말이 맞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해서 이렇게 내려갔으면 네 말이 맞냐, 헛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소리라고, 소짓는 소리라고 막 악플을 달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주식은요, 제가 아무리 100% 법칙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다고 해서 그게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어떤 포인트에서 사는지 우리 초보 주린이 분들이나 저처럼 뇌동매매를 자주 하는 그런 오전장에 불나방 매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매매 기준이 좀 필요해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아침장에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님들이 아침장에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가급적이면 9시 5분 정도에서 주식을 매집을 하라는 얘기가, 아침장에 이놈이 막 급등을 할 것 같아서 매집을 여기에서 사버리면 그 뒤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낙폭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0분,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해서 9시 4분 정도까지 때가를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놨어요. 근데 야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그러죠. 자, 이렇게 9시 3분, 4분까지 새까맣게 칠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봉이 음봉이면 한번 기다리란 얘기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양봉이면 그때 양봉했을 때 요 시점이 저가가 어디 저가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저가를 확인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침장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V자 반등을 해서 저가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에 1차 저가가 되는데, 1차 저가가 아니고 야가 내려오다가 V자 반등을 하면 확인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1차 저가인 줄 알았는데 주가가 더 내렸어요. 여기보다 더 낮죠. 여기가 더 낮죠. 더 낮은 쪽이 1차 저가예요. 1차 저가. 그러면 1차 저가가 됐는데 주가가 다시 V자 반등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자, 주식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저가가 만들어졌어요. 저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저가가 1차 저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2차 저가죠. 2차 저가인데 1차와 2차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2차에서 V자 반등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양봉, 여기서 매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2차 여기에서 4,300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슈팅할 때 팔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식이 V자 반등을 해서 다시 또 내려오더라. 근데 다시 V자 반등하기 전에 여기가 좀 깨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여기 저가하고 평행입니다. 평행. 요 다음 봉들이 여기서 만약 이렇게 파란 봉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거는 손절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 이만큼 저가가 내려가 갖고 음봉이 생겼어요. 그럼 이 정도 손절 구간은 감수를 해야 된다. 주식이 상승만 하리란 법은 없고 항상 손절 구간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 손절을 생각을 해보고 다시 주가가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하고 다시 또 V자 반등을 해서 저가들이 여기서 다시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여기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놈은 대부분 잡을 수가 없고,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해가면서 계속 저점이 위로 상승하는 시점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털고 가야 그리야 높게 갈 수 있지, 야처럼 이렇게 폭 올라가는 피리침처럼 올라가는 놈들은 따라 오르는 놈들, 개미들을 여기서 털라고 하는 이렇게 또 다시 낙폭이 큰 음봉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점을 확인을 하고,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V자 반등을 했을 때가 그게 저점입니다.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저점이 우상향인 걸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야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 저점이 여기 저점보다 밑에 있으면
밑에 있으면 요 놈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요 저점보다 이렇게 V자 반등을 했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저점이 요 저점보다 높을 때는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V자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V자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저점이 밑으로 갱신됐을 때는 여기가 1차 저점이다. 그런 다음에 다시 V자 반등을 하기 전에 저점이 만들어졌으면 2차 저점인데, 그 저점이 만들어진 상황이 우측으로 우상향인 경우에 2차 저점에서 양봉, V자 반등을 하는 양봉에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손절 구간은 요 저점이 깨지고 나는 음봉, 요때 손절을 해라. 그리고 손절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저점이 우측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 시점을 찾아서 그때 매수를 해라. 주식은 항상 수익만 볼 수 없습니다. 손절도 볼 수가 있어요. 손실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손실을 볼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바로 수익을 봐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손절의 원칙은 항상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 슈팅을 해서 저는 매도 처리를 했고요. 매도 처리하고 아까 20만원 이상 손실 본 거를 메꾸고 이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바로 저는 일을 하러 나갔고요. 복귀 방송 이어붙이면서 타점 포인트 알려드리고, 요거 시커먼 거, 요거 뇌동매매 금지 구간, 마의 구간이죠. 자, 마의 구간, 요 마의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거는 비법이 아니고 그냥 차트를 시각화 시켜서 좀 뇌동매매를 금지시키자, 조금 시간 타임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귀 방송 이어 붙일게요. 자, 복귀 방송 이어 붙이는데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침장에 샀던 코데즈 컴바인을 제가 아침에 이게 1분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새까맣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동작을 비율 차트가 동작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렇게 손실을 봤습니다. 만약 이게 새까맣게 동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발생했던 봉이 조금 관찰을 하다가 요게 V자 반등을 해서 뭐 양봉으로 변했다든가 하면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없게 음봉으로 변환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제가 여기 바닥에서 정확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V자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만약에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데 수익을 봤어도 아마도 크게 보질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놈도 별로 뭐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좀 더 일찍 매도를 했으면 나을 뻔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 자, 쭉 볼게요. 요거 종목 4.95% 5% 정도 수익을 받고요. 요 종목 매수 타임 한번 볼게요. 자, 요 종목 매수 타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저점 만들고 1차 저점 V자 반등을 해서 여기서 저점 만들고 여기 저점에서 저는 매수를 했어요. 매수 V자 반등을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똑같은 위치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렸는데 저점이 깨지지 않는 걸 보고 홀딩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것도 완전 고봉에서 매도를 했네요. 완전한 고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요거는 순전히 저점 갱신 그 방법으로 한번 매매를 해본 경우고요. 그래도 조금 들어맞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나머지 종목은 이거는 시간 위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하려고 샀다가 그냥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 뭐 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트론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다 시간 위에서 산 거거든요. 표시는 나올라나? 자, 보면 안 나오죠. 시간 위에서 산 종목은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위에서 이런 종목 다 시간 위에서 샀거든요. 이 종목이 7월 29일에도 매수를 했었네요. 옛날에도 이놈 갖고 놀았었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위에서 샀던 종목들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장에 코데즈 컴바인만 안 날렸어도 크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오늘은 요만큼만 벌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율 차트, 요거 아까 말씀드린 뇌동매매 차트 방법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없앨게요. 이제 자, 이것도 없애고, 자, 요 차트인데요. 제가 9시 한 3, 4분까지 매매를 안 하려고 요 차트를 다 감추는 새카만 요 방법,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새카만 방법을 사용하려고 요 비율 차트, 볼륨 차트를 사용을 했더니 볼륨 차트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크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한번 볼륨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볼륨 차트인데 제가 화면에 녹화 영상에 나왔던 볼륨 차트인데, 볼륨 차트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차트가 조금 이동이 되고 이런 화살표들이 동작을 제대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봉차트에다가 그냥 사용을 할까 해요. 봉차트에다가 하니까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없이 사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 거냐면, 한번 볼게요. 수식관리자로 들어가셔서 강약세에서 약세에다가 제가 볼게요. 약세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약세에 표시를 해놨던 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종가 중에 이렇게 어제 프라이데이 크로스, 어제의 종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종가가 같든지, 어제의 종가가 같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러니까 종가 그 시간대에는 몽땅 다 표현을 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9시부터 9시 4분까지 새까맣게 치려라. 그런 의미예요. 색상은 새까맣게. 그래서 요 수식은 그냥 써도 되죠. C 이꼬르 프라이데이 크로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5월 C 크다, 프라이데이 크로스 보다 크다, 5월 C 프라이데이 크로스보다 작다, 엔드 타임 크고 같고 9시부터 9시 4분, 이거를 더 늘려도 돼요. 이거는 뭐 9시 10분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이게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약세 패턴, 강약세 중에 약세 패턴에다가 저는 사용을 하고요. 강세 패턴은 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강세 패턴 화살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약세 패턴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다른 건 없고요. 요 시커멓게 만드는 거는 그냥 아침장에, 만약에 내가 아침장에 요 종목을 투자를 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경우, 아침에 주로 사는데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0분, 1분, 2분, 3분, 4분, 5분까지도 해야 될란가 봐요. 한 6분까지 해버려야 할란가 봐요. 코데즈 컴바인 이런 거 보면은 한 4분, 5분까지도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9시 10분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엔텔스 같은 종목은 오늘 수익을 봤는데도, 엔텔스 같은 종목도 아침장에 출렁출렁 하는데 그 시간대가 9시 4분까지는 출렁출렁했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엔텔스를 투자를 했으면 바로 그 다음 봉이 양봉이었으니까 바로 양봉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시라. 이거 투자 방법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뇌동매매 금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새카맣게 나오니까 그냥 차트는 참조만 하셔야 되고요. 뇌동매매 금지 구간 벗어나고 그 다음 봉이 양봉이었을 때 가급적이면 투자를 해라. 그런 원칙입니다. 그 다음 봉이 양봉이었을 때. 근데
뇌동매매 금지 구간, 요 구간 안에 있는 차트들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V자 반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차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시간대에서는 사지 마라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경각심을 둔 거지, 요거 보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라는 얘기고, 요 구간에 이렇게 화살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사야 되는 건데 엉뚱한 종목을 골랐을 때가 문제라고요. 엉뚱한 종목. 엉뚱한 종목, 예를 들어서 AMP 한번 볼까요? AMP 아침장에 요런 구간. 자, 요런 구간 한번 보세요. 요 종목이 아침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9시 4분까지 이렇게 세가를 치러나는데 이게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봉 봤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여기 시가 후에 잠깐 양봉으로 시작될 때 여기서 물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다음 봉, 한 봉은 조금 기다려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시 아까 땡땡이 있던 거를 9시 5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9시 5분이 원칙이에요, 원래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한번 또 내일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많이 늘어나서 많은 청취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거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비법도 아닌 비법,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를 해서 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맞는다고 하면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요. 100%는 항상 없으니까 검색 끼고 뭐 기술적 지표고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와중에 투자를 수익으로 극대화시키는 작업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수익은 보지 못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를 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이번 주도 날씨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